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의 무상복지 예산안 합의가 이번 예산안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12월 1일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 속에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과 경제활성화 예산을 그대로 처리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 사업 등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최대 변수는 무상복지 예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새누리당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 한도도 늘려주기로 한 만큼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이 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 2조 1,5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11월 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무상복지 예산에 대한 여야의 양보 없는 충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듣고 함께 공유하는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내년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외국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국제 동향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연 가운데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의 관련 제도들이 소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별 지원에 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중시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소개한 캐시 피커 테릴 미국 대통령 직속 발달장애인위원회 전 위원회 발표에 국내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최복천 센터장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국 사회 속의 개인별 지원이 형식화된 문서로만 남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방안과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철학적 접근의 제도화를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국내 취업자 100명 가운데 8명은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20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으며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4.8%에서 올해 7.9%로 상승했습니다. 또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은 4%, 여성은 13%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8%, 20대가 21%로 노년층과 청년층이 시간제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단시간 근로 장려에 나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는 직장 어린이집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이나 도급, 위임 등 간접 고용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간접 고용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개선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빚이 꾸준히 늘어 평균 부채가 6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청년과 노년층의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는 5,994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살이 금융부채가 5,00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상승했으며
40대와 50대의 부채 보유액은 소폭 줄었지만 30대 가구주 빚은 7%, 30세 미만 가구주는 11.2%, 60세 이상 노령층도 4.1% 증가해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지만 장애인 취업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경북 포항에서 의미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포항시청에서는 2014 장애인 취업 및 생산품 홍보 판매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포항시가 주최하고 복지TV 포항방송이 주관했으며 구인업체로 제조업, 미화직, 관리직, 복지 분야 등 27개사가 생산품과 먹거리 판매에는 14개 장애인 생산시설과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많이 안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과 기업을 매칭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 조성을 돕는 행사로 마련됐으며 총 270여 명이 구직을 신청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우리가 행사를 이렇게 할 때마다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포항이면은 철강 도시인데 철강공단에 대한 업체들이 참여도가 너무 미흡한 게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다면, 생산품과 먹거리 판매에도 장애인과 시민 8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으며, 이번 박람회는 포항시 노인 장애인 복지과의 철저한 준비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어디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은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지 좀 부딪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장애인 운전자를 배려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데요. 그런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도 없이 버젓이 세워져 있는 차량은 물론 있으나마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이동약자를 배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통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행이 불편한 이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러나 정작 장애인들은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면 어떨 것 같아, 준서야? 왜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장애인 불편하니까. 장애인이 불편해. 장애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차구역일까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요 경기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VIP용으로 지정하면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당시 조직위는 언론 보도 등의 질타가 이어지자 해당 주차구역에 VIP용 표지판을 떼고 장애인 주차를 허용했지만 편의만을 생각하는 대회 운영에 논란이 계속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취지를 잃은 채 운영되거나 나만 아니면 되겠지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 비일비재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람들은 쉽게 넓은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편리한 주차구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 분명히 명시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요. 일반 주차구역은 2.3에 5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폭이 3.3m에 5m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폭이 1m 이상 넓은 주차구역은 보행에 불편이 있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권리입니다. 또 건축물 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이유 역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시설, 대형마트, 휴게소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서는 출입구가 가깝다는 이유로 잠깐이면 되겠지라는 짧은 생각 때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요. 지금 보호자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그 본인분은 아니시죠? 네, 할머니가 탑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할머니분이 같이 탑승을 하셨나요? 아, 같이 탑승을 못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탑승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동승을 하셔서 그럴 때는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잘 몰랐다고 답합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아무나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에만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장애인이면 무조건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에 따라 주차 가능과 불가가 나뉩니다. 주차 가능이 명시된 노란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면 통행료 등 할인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이용할 수 있지만 초록색 표지는 할인은 가능하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로 주차 가능이 명시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카드가 전부 다 본인용인데 자기 게 아니야. 그러면서 갖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시행하라고 맺는 건데 시행되는 게 없어요. 무슨 날이다, 반짝. 그건 안 돼요. 지키자고 만든 법,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키고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의 취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장애인 아닌데도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어? 그러면 장애인이 불편하다. 장애인이 불편해.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5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장애인 댄스 스포츠 대회에서 울산시 선수단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35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지역의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김제시 사랑의 나눔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시민들과 지역기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총 2만 포기의 김장을 담궜습니다. 광주광역시 빛고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제17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결의대회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 장애인과 가족, 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기념식과 축하 공연, 장기자랑 등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립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제4회 장애인 취업정보 박람회 취업업 라이프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동북부 지역과 경기도 북부 지역의 구직장애인과 장애인 채용 희망기업 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30여 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명동 번화가와 이어지는 지하철 입구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출입문이 분명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계단부터 지하철 승강장까지는 휠체어 리프트나 승강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명동역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하철은 특정인만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죠.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